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구직자들이 본인의 강점이라고 믿고 있는 이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의사소통 능력은 가장 어려운 능력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역량 중에 하나이고요. 동시에 표현하기 가장 까다로운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이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몇 차례 언급은 했지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이미 관련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이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본인이 의사소통 능력을 잘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래간만에 이제 공기업, 특히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채용 공고가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심평원의 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될지 예시로서 살펴볼 겁니다. 심평원에 지원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항목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심평원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니까 일단 조금 짜증난다. 항목이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본인이 의사소통 능력 강조를 하라고 이렇게 적어지긴 했는데, 막상 문제를 읽어보면 의사소통 능력만으로 풀어내기에는 약간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이 건강보험공단의 인사 담당자님과 좀 다르게, 물론 제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내공을 가지신 분이시겠지만 약간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게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 지원하시면서 작성을 잘 하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의도를 한번 같이 한번 파악해 보고 성의 있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자소서를 작성할 때 혹은 면접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항상 어떠한 평가 키워드, 즉 어떠한 평가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항상 풀어낸다라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의사소통 능력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도 이 갈등 관리와 협상력과도 관련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믹스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과 이 대인관계 능력에서 갈등 관리 협상력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기업에서 이야기하는 행동 중심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특히나 평가 지표, 즉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들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제 그 지표에 부합되는 행동과 성과를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500자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제목, 두괄식, 상황, 역할, 생각, 행동, 결과, 배운 점, 각오, 이걸 다 쓰기에는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에 두괄식의 의미를 반영하고 바로 첫 문장에서 상황 설명으로 점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지표 예시, 이제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해서는, 경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습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행동 지표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고 전문적인 정보도 비전문가가 들었을 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적절한 이제 언어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셔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바를 타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따라서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인 주장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하기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럼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은, 자, 토제목에는 일단은 이제 평가 키워드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하우 플러스 이제 성과 요약형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민혁의 노하우는 타인 배경에 맞춘 의사소통으로 땡땡 해결,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노하우, 행동 지표에 포함되는 노하우를 좀 담아내면 깔끔하게 두괄식 형태의 소제목을 담아낼 수 있겠죠. 어차피 지금 위에 강조하고자 하는 노하우와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상황 설명부터 점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은 어쨌든 설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갈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갈등과 연결됐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표 불일치, 그렇죠? 그다음에 역할 불일치,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방법의 불일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가장 일반적인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등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나 어떠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뭐 축제를 하는데 학교 주변에 많은 점포로부터 이제 스폰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그분들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해관계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선택에 대한 부분은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직무와 관련해서 꼭 해당 경험을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행동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지표에 포함되는 행동 유형이 2가지 이상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갈등이라든지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어떠한 설득의 논리를 만들기 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정확한, 즉 근본적 니즈를 파악하는 이 노력이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나서 위 내용을 감안해서 이제 설득력 있는 뭐 이제 말 그대로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눈높이에, 상대방 배경에 맞춰서,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공신력 있는 뭐 데이터나 뭐 조언을 활용해서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저는 지금 몇 가지 지금 샘플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만 된다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샘플만 얘기한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행동 부분에서 이제 보여주시면 이 항목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물론 이 행동에는 생각과 행동이 나오겠죠. 생각 단계에서는 보통 여러분들이 존중을 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행동은 말 그대로 이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 나와주시고, 생각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성과 나와주시고, 성과는 항상 얘기하는 정량적으로 아니면 정성적으로 아니면 어떤 깨달음.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어쨌든 설득을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득에 실패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지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득을 완수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떤 깨달음이나 뭐 이러한 깨달음으로 입사 후에 어떻게 뭐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등등등등 뭐 얘기하잖아요. 자, 깨달음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렇게 각오까지는 이거는 이제 글자 수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항목을 제가 얘기하면서 소제목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상황, 생각, 그 다음에 성과, 깨달음, 뭐 각오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건보가 아니라 이 심평원에 대한 이 질문에 좀 더 최적화되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심평원 지원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혹은 면접에서 답변할 때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행동 지표, 평가 지표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이제 그런 것들을 뽑아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이라이트해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하우를 뽑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행동 지표 중에서 내가 그 2가지 정도를 믹스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심사평가원 자기소개 작성 예시를 들고 이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저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좀 많이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해가 안 가고 있으면 질문을 좀 던져줘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과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근데 의사소통 과정은 굉장히 좀 피곤하고 귀찮은 작업이에요. 하지만 2번, 3번 작업을 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단순하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능률적인 그런 업무 성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작성을 해주신다면 좀 더 능동적으로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이브 영상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라이브 영상은 진행이 좀 안 됩니다. 금주 중에 제가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진행할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이 심평원에 대한 전 항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다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